새벽 5시 서울 외곽 버스 정류장. 가랑비가 내리는 어두운 거리. 신문 배달을 마친 하리는 낡은 우산을 들고 벤치에 앉아 젖은 운동화를 털고 있었다. 그래도 내일은 좀 나을 거야. 하리는 혼잣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구겨진 코트를 입은 노인이 비틀거렸다. 손에는 값싼 두부와 라면이 든 비닐봉투 하나. 노인은 젖은 인도에서 그만 미끄러졌다. 으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이 바닥에 넘어졌다. 두부와 라면이 인도 위로 굴러떨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끔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우산을 쓴 행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다. 비에 젖은 노인은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설임 없이 우산을 들고 일어섰다. 할아버지. 하리는 신문 가방도 내팽개친 채 비를 맞으며 횡단보도를 달려갔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원룸촌 골목길입니다. 이른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우산 하나를 든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8살 고등학생 하린이었습니다. 하린은 어깨에 신문 가방을 맨 채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손에 든 우산은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우산살 하나는 부러져 삐뚤어진 채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하리는 그 우산을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하리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동네 신문 대리점에서 신문을 받아 각 가정에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2시간, 방과 후 3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셨고 하리는 혼자 원룸에서 살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친 하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자마자 하리는 축축하게 젖은 운동화를 벗어 물기를 털어냈습니다. 양말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등을 스쳐 지나갔고 하리는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좀 나을 거야. 하리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급여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주시는 한 달치 급여로 어머니 병실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가방에서 구겨진 시험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수학 시험이 내일이었습니다. 비록 새벽부터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버스 안에서라도 조금이나마 봐두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횡단보도 쪽에서 비틀거리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은 구겨진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코트는 색이 발해 있었고 곳곳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값싼 두부 한 모와 라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인도가 미끄러웠는지 노인은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비닐봉투가 찢어지며 두부와 라면이 인도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하리는 얼른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하리는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부족한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네. 내가 늙어서 그래. 괜찮아. 하리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의 옷에서는 오래된 빗물과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리는 굴러떨어진 두부와 라면을 주워 담았습니다. 찢어진 비닐봉투 대신 하리는 자신의 에코백을 꺼내 노인께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제 가방이에요. 고맙네. 고마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리는 노인의 짐을 들고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하리는 자신의 낡은 우산을 노인 위로 기울여 씌웠습니다. 자신은 어깨가 흠뻑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 노인을 앉히고 하리는 노인의 무릎에 묻은 흙을 닦아드렸습니다. 노인은 하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하린이요. 김하린이요. 하린이,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학생이 아직 있구나. 하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누구나 그러지는 않아. 특히 요즘 세상에는. 버스가 도착했고 하리는 노인이 안전하게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고 하리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하리는 다시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하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린아, 착하게 살아야 해.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사람은 마음만은 잃으면 안 된다. 하린은 그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린은 몰랐습니다. 하린이 도운 그 노인이 한국 상위 0.1%에 속하는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의 작은 친절이 하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수학 공부를 했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하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엄마 생각하면서. 교실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하린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린이 가난하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진 이후로 아이들은 하린을 은근히 멀리했습니다. 하린은 그런 시선들이 익숙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조용히 집에 가는 게 하린의 일상이었습니다. 첫 교시 수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교실 밖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창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하린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모두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고 유리창도 까맣게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들은 일렬로 서서히 교장실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와, 저게 뭐야? 누가 오는 거야? 완전 대박.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허둥지둥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차량 주변을 에워싸며 경호 대형을 갖췄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대통령이라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재벌 회장님인가? 완전 영화 같은데?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할인도 궁금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앞쪽 차량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할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어제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할인이 부축해드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겨진 코트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계셨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셨습니다. 할인은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인은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무언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함께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노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황급히 교실로 들어와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얘들아, 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계속 창밖을 보며 떠들어댔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교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3학년 5반 김아린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세요. 3학년 5반 김아린 학생.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할인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아,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할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나를? 설마 어제 그 할아버지 때문에? 교장실 앞에 도착하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자 한 사람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아린 학생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교장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서 계셨고 소파에는 어제 그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노인은 할인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학생. 어제 그 학생 맞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분이 너를 찾으셨단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우산을 씌워줬지? 덕분에 큰일 안 났네. 정말 고맙네, 학생. 할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분은 말이다. 성상그룹의 창업주이신 박기현 회장님이시다. 순간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상그룹, 한국 굴지의 대기업,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바로 그 성상그룹의 회장님?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비닐봉투를 들고 비에 젖어 계시던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한 분이라니. 할인은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성상그룹. 할인도 뉴스에서 여러 번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전국의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 건설부터 유통, 제조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재벌 그룹. 바로 그 회사의 창업주가 어제 할인이 부축해드린 그 할아버지였다니. 박 회장은 할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놀랐지? 나도 어제는 좀 초라한 모습이었으니까. 사실 가끔은 그렇게 나가보곤 해.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못할 때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말이야. 교장 선생님이 얼른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여기 앉아라. 회장님께서 직접 너를 찾아오신 거란다. 할인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할인 맞은편 소파에 다시 앉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어제 정말 고마웠어. 나이 들어 넘어졌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 않더군. 그런데 학생은 달려와서 날 일으켜 세우고 우산까지 씌워줬지. 그것도 학생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말이야.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가 넘어지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픈 일이지. 나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았지.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은 정말 드물더군. 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 이 학생에 대해 좀 알려주시겠소? 교장 선생님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할인 학생은 저희 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지요. 다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는구나. 어제 학생을 보고 집까지 알아봤어.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더군.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할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시는 걸까요? 박 회장은 할인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학생을 조사한 건 아니고 학교에 연락해서 대략적인 상황만 들었어. 학생 같은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할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네. 어머니 병원비, 학비, 생활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싶어? 할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왜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데 받으면 되지 않나? 할인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말고 떳떳하게 살라고요. 회장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드린 게 아니었어요. 박 회장은 할인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학생 말이 맞아. 진짜 선행이란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지. 학생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구나.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내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니고 학교에 기부를 하는 거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말이지. 학생도 그 혜택을 받는 거고 다른 어려운 친구들도 함께 도울 수 있어. 어떤가? 교장 선생님이 얼른 거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저희 학교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하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박 회장은 하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받는 것도 용기야. 그리고 지금 받은 도움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나눔이란다. 학생은 어제 내게 우산을 씌워줬어. 이제 내가 학생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싶네. 하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이 하린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 서류 준비 부탁하겠소. 다음 주까지 장학재단 설립을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예,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 회장은 일어서며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학생, 수업 들어가거라. 공부 열심히 하고. 하린은 깊이 인사하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하린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의 약속대로 학교에는 정식으로 장학재단 설립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혜자로 하린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성산 장학재단 1차 선정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린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이 잔뜩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린의 이름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봐. 김아린이 1등이래.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지난주에 성산그룹 회장이 왔던 거 기억나? 그때 하린이 교장실 갔었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하린이 식당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린에게 쏠렸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쟤 진짜 대단하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회장한테 잘 보여서 장학금 탔대. 어떻게 잘 보인 거래? 글쎄, 가난한 척하면서 동정심 유발한 거 아니야? 하린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같은 반 여학생 몇 명이 하린을 막아섰습니다. 하린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회장한테 그렇게 잘 보였어? 하린은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도와드린 것뿐이야. 에이,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그럼 왜 하필 너한테만 장학금을 줬겠어?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 아냐? 정말 아니야. 난 정말. 하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누군가 학교 익명 게시판에 할인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백만장자에게 들이댄 여학생의 실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에는 할인이 일부러 가난한 척하며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다들 똑같네. 가난하면 착한 줄 알았는데 영악하네. 요즘 애들 무섭다 진짜. 할인은 휴대폰으로 그 게시글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할인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넘어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은 할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할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할인과 가깝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조차 할인을 피했습니다. 방과 후 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할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왜 아직도 아르바이트해? 장학금 받았으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그러게. 계속 가난한 척 하려나 봐. 할인은 계산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아르바이트를 마친 할인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할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인아, 왔니? 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할인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응, 오늘은 좀 괜찮네. 할인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할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을 잡은 채 할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인아? 무슨 일 있어?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살았잖아. 엄마가 말한 대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다들 날 이상하게 봐?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어머니는 할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었어?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어머니 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할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할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소문은 더욱 커져갔고 할인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할인은 이어폰을 끼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할인이 교문을 나서려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할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남성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할인 양이십니까? 저는 성상그룹 박기현 회장님의 비서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할인은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할인 양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모시고 가도 될까요? 할인은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장학금 건으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할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자 비서는 정중하게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차가 들어가더니 거대한 철문이 있는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인은 차 밖을 내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할인은 비서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현관을 지나 고풍스러운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응접실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비서가 나가고 할인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회장 사진, 가족 사진, 회사 창립 기념 사진들. 할인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지? 앉아 있거라. 회장은 할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그 사진을 할인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다른 젊은 남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사진 속 남성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성은 할인이 어렸을 적 본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 제 아버지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 김창수 씨야.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인이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인은 아버지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사진도 몇 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인의 손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공장에서 함께 일했어. 내가 처음 작은 공장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였지. 창수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 일도 잘했고 동료들한테도 친절했지. 나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나는 창수 씨를 친구처럼 생각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기계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었지. 기계가 쓰러지려는 순간 창수 씨가 나를 밀쳤어. 덕분에 나는 살았지만 창수 씨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수 씨가 나 대신 세상을 떠났단다. 할인은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하려다 돌아가셨다니. 박 회장은 다시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창수 씨 대신 다쳤더라면,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지. 창수 씨 가족들을 돕고 싶었지만 내 어머니는 거절하셨어.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날 도운 내가 마치 그때 내 아버지를 다시 본 듯했어. 내 아버지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지. 그 모습이 너무나 창수 씨를 닮았더군. 박 회장과의 만남 이후 하리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리는 손에 든 아버지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진을 하린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리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하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쟤 아직도 학교 다니네. 장학금 받았으면 이제 좀 조용히 있지. 진짜 뻔뻔하긴.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돈으로 인생 바꾸려는 거 다 보인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쪽지를 구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리는 혼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가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빵을 씹는데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하리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뵙는 게 하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를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편의점에서 받은 급여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3층 402호 김순희 환자 병원비 내려고요.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그 환자분 병원비는 이미 다 납부되었어요. 하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직 안 냈는데요. 다른 분이 이미 납부하셨어요. 향후 6개월치까지 선납하셨고요. 김아린 양 어머니 맞으시죠? 하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병원비를 낸 걸까요?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 회장. 하리는 급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리는 곧장 택시를 타고 박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비가 아까워 절대 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한 하리는 문 앞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저 김아린인데요. 회장님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비서가 나와 하린을 안내했습니다. 응접실에서 박 회장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린을 보자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이구나. 무슨 일이니? 하린은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엄마 병원비 회장님이 내신 거죠?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냈어. 하리는 눈물이 핑 돌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일 하세요? 왜요? 저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전 제 힘으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박 회장은 차분하게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하린아. 진정하고. 전 진정할 수 없어요. 회장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학교에서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회장님한테 들이댔대요. 가난한 척 했대요. 저 정말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는데. 하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하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이게 동정이 아니면 뭐예요?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약속을 지키는 거란다. 내 아버지와의 약속. 하리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창수 씨가 날 밀쳐서 구해줬을 때 창수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회장님, 제발 우리 하린이, 우리 애는 부디 좋은 어른 곁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못해준 것들 부탁드립니다.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 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았어. 내 어머니가 내 도움을 거절하셨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내 앞에 나타났잖니. 내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도우려는 착한 마음을 가진 채로. 박 회장은 하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빚이고 지켜야 할 약속이란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려줬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딸을 돌볼 차례야. 하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회장은 하린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박 회장 저택에서 돌아온 하린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박 회장의 진심. 하린은 이제 그 도움이 동정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린이 학교 정문을 들어서는데 낯선 사람 한 명이 하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손에는 녹음기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아린 학생 맞나요? 하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 정민호라고 합니다. 학생과 박기현 회장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서요. 잠깐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린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복도 쪽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학교 앞에 기자가 왔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린과 기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자는 하린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학생, 박기현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이제 기자까지 왔네. 완전 유명 인사 됐네.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기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이 학생에게만 특별히 장학금을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하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비난하는 듯한 시선, 조롱하는 듯한 표정들. 하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린은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린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내가 떳떳하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넘어지셨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라니요? 그런데 왜 회장님이 학생에게 그렇게까지?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제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분의 친구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오래전에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회장님을 구하려다가요. 그날 기계가 회장님 쪽으로 넘어지려 했고 제 아버지가 회장님을 밀쳐서 구했대요. 대신 제 아버지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넘어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 때문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다는 걸요. 하리는 주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척한 것도 아니고 동정받으려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누군가의 인간으로서 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리는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은 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대요. 회장님께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대요. 딸을 좋은 어른 곁에서 자라게 해달라고요. 회장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신 것뿐이에요.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기자는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돌아서서 학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하린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과 기자의 대화 영상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요즘 세상에도 저런 아이가 있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했네. 착한 아이를 오해했다니 미안하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인을 비난하던 자신들을 반성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도 할인에게 사과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등교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할인을 보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론이 바뀐 후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할인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도 들려왔습니다. 할인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식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리는 졸업 가운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 한편에는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리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성상그룹 박기현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장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진심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낡은 우산 하나를 든 그 학생은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도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행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오래전 저를 구하려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다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이번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여러분의 선행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할인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우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날 박 회장에게 씌워드렸던 바로 그 우산이었습니다. 우산은 깨끗하게 수선되어 있었습니다. 구멍난 곳은 모두 꿰매져 있었고 부러진 우산살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우산 옆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인에게 그날 내가 씌워준 우산 아래서 나는 오래된 죄를 씻었다. 내 아버지에게 갚지 못했던 빚,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 내가 다시 돌려주었구나. 이 우산을 수선해서 돌려준다. 앞으로도 이 우산을 들고 다니며 내가 세상에 베풀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우산이 되어줄게. 내가 내게 해준 것처럼 말이야. 박기현. 할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산을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우산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상그룹 할인 장학재단 설립 발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할인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제 10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할인 장학재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박 회장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게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어준 한 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재단을 통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할인은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수선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할인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할인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씌운 우산이 누군가의 하늘이 됐어요.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산 아래 걸어가는 할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 오는 날의 버스 정류장.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할인의 진심이 박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에 우산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